안녕하세요. 토지쟁이 빠시기 조영식입니다. 오늘도 새만금 토지에 대해서 한번 빠삭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영상으로 유튜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위주로 많이 좀 편집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새만금에 대한 속도 부분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약속하는 부분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에 대한 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새만금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투자에 대한 가치와 투자에 대한 원리를 직접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위주로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제가 예언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선시대 예언서 중에 정감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군산군도의 물이 300리 밖으로 물러나면 천년 도읍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고군산군도의 물이 300리 밖으로 물러났죠. 방조제가 이미 완공이 되면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은 천년의 도읍지가 된다라는 그런 예언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정말 경제적인 수도가 새만금이 된다라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의 속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새만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으나 한번 시작이 되는 국책사업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만금은 예비타당성으로 지금 통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속도가 이미 붙었습니다. 비행기로 따지자면 이미 새만금에 대한 투자 가치 부분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왜 SOC 사업이 어려운 단어를 쓰는지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SOC 사업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교통이 완공이 돼야만이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유치가 되고 인구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SOC 이 부분이 모두 완료가 된 다음에 이게 개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OC, 그러니까 도로, 공항 이런 기타 부분이 모두 완공이 되면 이미 지가는 평균 3배 이상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SOC 사업 이게 지금 정리된 내용의 기사를 모두 했습니다. 이번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통과됐죠. 그리고 이 동서이축 새만금 전주도로, 이 동서이축은 현재 신항만 신포항까지 연결되는 거리를 말씀드린 거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새만금이 있다면 신항만에서 동쪽에 있는 포항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동서이축도로입니다. 그 안에 이제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를 이제 말하는 거고, 남북이축은 현재 여기 군산에서 부안 쪽으로 내려오는 남북이축 도로를 말하는 거죠. 이 도로와 해서 내부도로가 개통이 완료되면 연간 2,049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거를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새만금 신항만 같은 경우는 개통이 이제 한 2030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정리를 해드린 이유가 기간을 보시면 평균 2023년입니다. 왜? 평균적인 기간이 2023년이냐면 우리가 잼버리 대회 개통을 하면서 제가 그때 가장 큰 효과는 이 기간에 SOC 사업이 완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시 맞죠. 이 기간 안에 완공을 해놔야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한 자리에 불편 교통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2023년을 평균 지금 부분 안에 모두 완공을 하려고 하는 목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에 따라 이제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연간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국제공항으로는 이렇게 개통하게 되면 나중에 고용 창출과 예상 수익이 함께 생긴다라고 지난번 제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의 첨단 문화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돼서 태양광 사업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태양광 사업과 풍력 사업을 해서 여의도에 13배 크기를 아마 속도를 내서 이제 할 거다. 중요한 건 이건 가장 큰 부분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예상 수익이 신재생 클러스터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가장 큰 우리 숙제가 개발할 때 있어서 인구 유입이거든요. 자, 기업이 생겼는데 돈 벌러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겠죠. 네, 두 번째로 전기장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러스 전진기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이것도 됐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타당성 통과된 건이죠. 이 부분이 통과가 됨으로써 역시 고용 창출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에 따라서 예상 수익이 또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자,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용 창출과 예상 수입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업들이 SOC 사업 되고 하다 보면 나오면 지금 평균 기간을 보면 3년 뒤로 예상하시면 이제 기업들이 모두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새만금의 가장 큰 핵심은 문화관광 사업이 또 나중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문화관광 사업도 기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2023년, 2023년 평균으로 전후를 지금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잼버리 대회가 큰 몫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스마트 수반도시 조성 사업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고용 창출도 또 해결되죠. 그리고 새만금 관광 일지구 개발 사업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또 해결이 됐죠. 국립 새만금 수목원 예타 통과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타 통과된 게 1번 국제공항 새만금 통과됐죠. 2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이 통과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국립 새만금 수목원 예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금액이 이제 1,53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약 2026년 정도 사이에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완공해서 관광 사업으로 확장할 예정인 겁니다. 자, 신식 야미지구 관광 내적 개발 사업이 새만금 최초로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이렇게 현재 문화관광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만금 물류, 관광 모두 이동수단이 도로,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이 아까 말씀드린 SOC 사업이 진행이 시작 모두 됐죠. 새만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정말 우리들 일반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답은 토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85.8%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서 돈을 낼 수 있는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새만금 총 정리하다 보면 예비타당성은 이미 3가지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새만금 투자에 대한 가치 시간은 타이밍으로서 지금이 좋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됐고 모두 완공이 된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수익을 낼까요? 지금 이게 모두 기사화 됐고 시작이 되는 사업이라면 지금 들어갈 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만금의 진행 속도를 제가 좀 한번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자세한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의 주시고 오늘 토지쟁이 빠시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